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의 상승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도 안고 있는데요. 미국의 일부 주는 20일, 오늘이죠. 20일부터 이동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60%가 아직은 너무 이르다라고 대답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의 폭락은 계속되고 있죠. 5월물 WTI가 11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감산 합의도 수요의 둔화를 막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영향으로 오늘 뉴욕 증시 역시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와 S&P가 1% 넘게 그리고 나스닥이 0.7%의 낙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혼란 속의 글로벌 증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 생기시다면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이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신 해설위원 그리고 선우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야신 해설위원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굉장인가요?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이제 간단한 수술이지만 좀 회복하느라고 한 2주 정도 여러분들 뵙지 못했고요. 하지만 지금 회복이 거의 다 돼서 그리고 마병 중에도 저희 수익 잘 내고 있었고요.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 그리고 좋은 코멘트로 여러분들의 또 이 시청하시는데 화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 좀 잘 챙기시고요. 네. 못 볼 뻔했어요. 네. 자,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여러분께 조금 더 건강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선우 트레이더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뵀는데요. 날씨가 조금 많이 추워졌어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좋은 일들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얘기할 테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수익은 좀 뜨겁게 많이 내가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 파란불 켜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3%의 하락세입니다. 2,83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 하락세입니다. 8,74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 상승입니다. 1,70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3% 하락세입니다. 1.088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야신 해설위원님과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지수 선물 좀 반락하고 있는 흐름이고 크루드 오일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5월물 가격이 지금 몇 달러죠? 11달러 선 지나고 있고 6월물도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23달러 선 지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급락 이후에 지금 미국장이 다우가 17,000선대까지 빠졌다가 24,000대까지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V자 반등이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일단 제 관점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골드 시세, 오일 시세, 그리고 각종 이제 환율 시세들도 지금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심한 그런 변동성이 확대된 그런 장세다 보니까 오일 같은 경우 5월물이기 때문에 지금 뭐 12불대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역사 이래에 뭐 이런 가격대가 온 적이 거의 없었고요. 해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실 수 있는 월물은 6월물이기 때문에 6월물이 23불대다 보니까 5월물은 자체는 지금 현재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기준가를 오히려 23불대, 22불대로 일단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추가적인 감산 얘기라든지 이런 이슈화가 좀 더 나와야 될 거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수가 급반등, 너무 강하게 반등을 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더 종목별 분석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일과 그리고 S&P 나스닥 그리고 유로까지 제가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유동성 장세와 변동성 장세가 확대된 구간이다 보니까 전략이 적절하게 가미가 된다면 여러분 큰 수익으로 또 화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봐서 오히려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나 해서 근간에 저희 수익 많이 잘 내고 있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같이 함께 하시면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품별로 잠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모든 상품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트레이딩 타임 진행하면서 상품별로 전략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가장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유가가 되겠죠. 그래도 오일 월물 간의 차이가 지금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거의 12달러 정도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전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원유 수요로 인해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1.72% 하락해서 23,82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1.35% 하락해서 2,83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폭이 줄어들었는데요. 0.84% 하락해서 8,57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외로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6%에서 7%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포인트가 좀 늘어나고 있네요. 4.9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도 역시 국제 유가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5월물 같은 경우는 10.98달러까지 터치를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이 투심을 많이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외신 소식에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의회가 힘을 합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거의 다 도달했다는 기사도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번에 최대 4,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550조 원가량의 부양책을 합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3,000억 달러는 모두 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 PPP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PPP라는 프로그램이 2주 전에 만들어졌지만 이 대출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이 지원금이 금방 소진됐다라는 소식을 저번 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이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했던 병원 자금과 코로나 검사 관련 지원으로도 1,0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 두 정당이 이번 합의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당장의 중소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양측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 TF 브리핑에서 우리는 합의를 거의 다 이뤄가고 있다. 20일에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제는 현지 시각으로 20일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보도될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보도되면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요즘 실물 경제 지표가 매우 악화되고 있지만 증시는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증시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암울하게 지표가 나오는데도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던 이유, 아무래도 연준의 파격적인 유동성 공급, 이 부분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부양책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 급등의 반대편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연준과 미국 정부가 돈으로 가득 찬 바주카포를 발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요 국가들의 부채율이 GDP 대비 100%가 넘고 또 20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유럽과 한국 등 공매도를 일시 중단한 데 따른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지금 공매도가 더 세력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락했던 증시가 18%, 저번 주만 해도 12%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이 총 1,088억 달러 정도를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락 조정을 더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려오면서 공매도 세력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크루즈나 항공 같은 여행 업종에서 공매도가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그런 지수에서도 하락 베팅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애플이나 MS, 인텔 같은 미국의 IT 공룡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과연 실적 발표 속에서 이들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실업 대란이 유럽에도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켄지가 EU 포함해서 영국까지 6천만 개의 실자리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실업률은 2배 가까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하게 억제가 된다면 EU의 실업률이 7.6%까지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내년 4분기쯤에 이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3개월 동안 이 코로나가 억제되지 못하고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내년에는 실업률이 11%까지 급증을 하고 4년 뒤인 2024년이 돼서야 이 경제 수준이 회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맥켄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위험에 처한 직업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면서 개인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고위험군 직업에는 소매점 계산원, 요리사, 건설 노동자, 호텔 직원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좀 사람을 많이 마주치는 직업군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좀 넓게 거시적으로 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짚어줬는데 정부에서도 고위험군에 속한 이 근로자들을 위한 좀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내놓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죠.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5일 급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제유가가 일단 6월물 같은 경우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15달러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6월물이 아니라 5월물이 지금 10달러 선까지 내려왔죠. 5월물 WTI 가격이 한때 40%까지 급락을 해서 배럴당 9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5월물은 또 거래가 내일 종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인 급락 수치는 매우 충격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수치라고 합니다. 일단 6월물 가격은 먼저 8.47%가 하락해서 22.9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2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23선까지 붕괴를 하고 22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유가 급락 현상은 코로나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가 아무래도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원유 감산량을 더 줄이고 생산량도 줄이고 감산 합의는 더 할 수 있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이번 분기 유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배럴당 19달러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물 가격이 22달러 선이니까요. 19달러면은 3달러가 더 내려와야 한다는 상황이네요. 또 웨스트팩트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리스크는 6월물 WTI 가격이 20달러 선을 내려오느냐 마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WTI 가격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분들께서 할 이야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선호 트레이더님 그리고 야신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야신 해설위원 그리고 선우 트레이더와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S&P 500 지수 선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원유 수요 둔화 때문에 유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가 하락에 지금 현선물 시장 모두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전장 대비 1.3% 하락해서 2,83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야신 해설위원님 관망 그리고 선우 트레이더 매도 의견 주셨는데 자, 일단 오늘 일중에는 S&P 계속 좀 하락을 하다가 개장과 함께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아직 그 하락분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매도 의견 주셨죠. 선우 트레이더 전략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모두 알다시피 실물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증시가 되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매도로 진입해서 조금 지금 장이 사실 안전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번 주 동안에는 횡보를 하면서 가격을 좀 형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2,900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가격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느냐에 를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 뷰를 얘기 드렸고요. 지금 당장에 매매를 한다면은 이제 40 밑으로는 이제 매도를 보시고요. 40 위에서는 그냥 손절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2,840선 아래에서는 매도를 네. 보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실물 경제 악화는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고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40선 아래에서는 매도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야신 해설위원님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관망 주셨네요. 저희가 5일이 아니었던가요? S&P 지수 계속 선물. 5일 가격이 하락하면서 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S&P 기준으로. 네, S&P 기준인데 사실 지금 S&P 같은 경우는 나스닥 대비 반등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기술주보다는 좀 낮게 반등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매도 구간에 다 와간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매일 현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네. 단기적으로 보자면 나스닥은 어떤 이제 단기적인 급반등에서의 정점 구간이 거의 다 왔다. 그래서 과열 구간이 서서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어떤 모습이 좀 보이는데 S&P는 여전히 과열 상승 구간이 조금 남아있다. 왜? 그동안에 나스닥보다는 반등률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사실 S&P가 지금 뭐 각종 뉴스나 이런 걸 보자면 뭐 3,000선까지 가는 데는 올 연말까지 가도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런 뉴스 다 배제하고요. 아직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급반등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인다. 다만 또 지금 새롭게 1, 2차 부양책에 이어서 또 3차 부양책, 뭐 4,600억 달러인가요? 또 그런 부양책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또 변동성이 올 수는 있겠지만 막연하게 지금 부양책으로만 될 부분은 아니다. 왜?
이제 연말 쪽하고요. 3, 4분기, 4, 4분기 가면서 내년까지도 그 빚더미를 어떻게 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S&P 오늘 혼조 흐름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좀 안전하게 가자면 2860선 그리고 2865선까지는 그 구간 내에서의 단기적인 매도 전략은 가능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손절은 오늘 그저께 단기적인 고점이 2885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2900선을 강하게 뚫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면 좀 더 반등이 왔을 때 매도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의 눌림에서의 매수도 가능은 하지만 꼭 손절 라인 지금 직전 저점인 2800선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2810선의 저가를 깨지 않는 모습이라면 지금 하단에 2810선 그리고 나아가서 2800선 그리고 상단은 2875선까지도 한번 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박스 구간을 설정해 드리자면 상단에 2875선과 그리고 하단에 2800선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되 좀 기다리는 매매 뭐냐 하면 좀 더 안전한 자리를 제가 짚어드리자면요. 좀 전에 네. 말씀드린 2865라인대 내외에서의 단기적인 매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S&P 같은 경우 한 15틱에서 20틱 정도로만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오늘 어떤 이슈가 많은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 날 지표도 많지 않고 또 관련된 이슈가 아마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급등이나 급락의 흐름 오히려 나오면 급락 쪽이 더 유효해 보인다. 하지만 S&P 현재 상황은 여전히 오늘은 혼조 흐름이 좀 강할 거다 해서 좀 편안하게 단기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하락을 위한 조정을 위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 같은 경우는 좀 혼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좀 하시는데 단기 박스 구간으로는 2800에서 2875 사이에서 단기 박스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조금 안전하게 그래도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매도 2860에서 2865선에서의 매도 전략 유효하다라고 전략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은 15에서 20틱 정도 설정하시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S&P 500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좀 안전하게 계속해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은 저희가 좀 쉽사리 좀 예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조정에는 대비를 하자라는 말씀 우리 두 분 다 좀 드렸다는 거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저희는 지수 선물 마무리하고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이 정말 오늘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6월물 같은 경우가 22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장 개장 전에 21달러 선까지 나왔다가 그래도 개장하면서 조금 반등에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일은 역시 두 분 다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선우 트레이더부터 먼저 전략 확인할게요. 오늘은 계속 제가 먼저 하네요. 어쩌다 보니까. 네. 오일은 제가 지금 방송 한 4주 정도 계속 하지 말자, 웬만하면 피하자, 이거 매매 해봤자 좋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주에는 이제 5월물 가지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5월물 같은 경우는 바닥을 보인 줄 알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 지금 나왔죠. 이런 시장에 개인이 뛰어 들어가지고 어느 방향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맞춰서 매매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잘하는 걸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지 굳이 다른 걸 욕심내서 굳이 지금은 오일은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의 끝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진짜 섣불리 잘못 들어갔다가는 좀 많이 물려 있을 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월물이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5월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 되지는 않지만 현재는 1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0.89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6월물과의 괴리가 굉장히 커요. 우리 야신 해설위원님, 지금 거의 뭐 슈퍼 콩탱고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월물 간의 격차가 지금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당연히 지금 현재 5월말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매매가 되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이 거래일 남은 동안에 종가로 아마 체결될 거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콘덴고 생산이 일어난다는 건 세력이 붙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5월물에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네. 5월물에 잊어버리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S&P 같은 경우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저희 거의 뭐 2,800선에서부터 매도를 왔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조언 드린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네. 자, 오일 같은 경우는 가까운 예로 2016년도에 거의 뭐 26불대까지 빠진 적이 있고, 그 이전에 또 2008년, 2009년도 뭐 30불 이하대를 찍은 그런 이력이 있지만, 지금 굳이 5월물 같은 경우 10불대, 이건 지금 뭐 계산적으로도 상식선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6월물을 기준으로 제가 연봉을 놓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일봉으로 가시더라도 5월물과는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5월물의 지금 현재 가격도 23불대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네네. 지수 선물과 연동성으로 계속 오다가 왜 오일은 계속 빠질까요? 감산 소식이 나오고 오펙에서도 추가 감산 언급이 나왔는데도 계속 빠지죠. 자, 이 부분은 기술적 지표만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위험성은 있어요. 위험성은 있어도 굳이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다면 꼭 익절 라인, 손절 라인 정확하게 지키신다면 뭐 오일이라고 못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요, 여기서 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뭐 큰 분봉상 오일 오늘 혼조 가능성 높다. 왜? 지수 선물의 혼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일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상단은요, 단기적으로 25불 50부터 26불대 그대로 드리겠고요. 하단은 아랫단 20불대까지 하단 열어두고 매매를 하시되, 단기적으로는 오늘 직전 저가인 21.65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21.50과 상단에 25불대의 박스 구간을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랫단 밀리는 거는 지금 직전 저점의 이탈 여부, 그러니까 직전 저점의 살짝 앞쪽에서는 단기적인 매수, 역시나 기다리는 매매로 중간에 어중간하게 들어가서는 손실 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네. 눌림에서의 매수는요 22불대 측정 드리고, 손절은 25틱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매도 라인은 위쪽이라서 지금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매수, 단기 매수 쪽만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일 같은 경우도 지수 선물의 혼조 흐름에 따라서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로 좀 혼조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박스권의 지금 흐름은 단기적인 박스권은 20에서 25달러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계시는데, 단기적인 매매 전략은 눌림 시의 매수라는 그런 전략 두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이 직전 저점인 21.65선 깨지지 않는다면 21.50선에서 25달러 사이에서 움직임을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손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완전히 눌려줄 때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드렸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오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유가가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저유가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좀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하게 이 부분이 시장의 하락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두 가지의 저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냥 단순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요즘에 지금 뭐 휘발유, 네. 가솔린 같은 경우 뭐 1,300원대, 디젤 같은 경우 지금 1,000원대 초반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좋은데, 솔직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한 사람의 개인이고 어떻게 투자가로서 본다면 사실 유가가 뭐 하락을 치든 아니면 뭐 100달러대가 넘어가든 상황은 똑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건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지 지금 시장이 나쁘다고 저희가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세계 경제를 염려할 정도로 저는 투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명하게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는 이 부분만 생각을 해야지 유가 네. 너무 내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 경기 이러다 바닥치는 거 아닌가요? 뭐 이거는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유가의 하락이나 뭐 글로벌 시장의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우리는 투자를 하는 너무 사람들이니까. 복잡하게 고민해서 저희가 지금 다 투자 들어갈 거 아닌데 네, 네. 그래서 현명한 선택 네. 현재의 이 흐름에서는 매수해야 되겠다 매도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 뭐 수십억대 수백억대의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이 뭐 저희 뭐 TV 보고 따라하지는 않으실 거고 해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지나치게 경기의 악화를 우려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좀 대응을 하고 수익을 내자 이런 이야기시고 선우 트레이더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항상 얘기 드렸던 게 오일 하면은 오일 가격이 낮으면 개인들은 좋은 부분이 있죠. 야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근데 타격을 받을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럼 그 기업들에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면을 생각하면 그 오일 가격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저희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은 야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격에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고 본인이 본업이 있으신데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충분히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일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 사람들이 수요가 생긴다면은 오일은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뭐 야신님 말처럼 그냥 투자 잘하면은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재밌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자기 포지션이 좀 안 좋다면은 심각해지겠죠. 그쵸.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거를 좀 경험으로 하셔서 다음번에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생각하시면서 차트 좀 복기도 해보시고 어떤 일들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가는지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유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그냥 뭐 단순한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좋죠. 뭐 차 몰고 다니는데 기름값 덜 들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또 뭐 관련 산업군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생산의 문제로도 연결이 그렇죠. 되는 부분이니까. 고유가가 돼도 네. 개인들은 문제고 그쵸. 제유가가 돼도 문제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들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전혀 신경 쓰지 맙시다 뭐 이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언제나 좋을 때는 없어요. 맞아요. 시장이 화랑세가 와도 개인들은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딱 정해진 월급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 방송은 투자를 해서 네.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린 부분이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투자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뭐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또 속보 전해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알리안츠의 경제 수석 자문인 엘 에리언이 올해 미국 경제가 GDP가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14%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경제학자들보다 더 가파른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IMF가 5.9%의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수치보다 2배가 넘는 수치를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엘 에리언이 이렇게 GDP를 급격하게 하향 조정한 이유는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 달러에 대한 소비가 없더라도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보다 더 크게 경제에 대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면은 많은 부분들, 특히 미국 기업들이 또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아마 또 수출 부분에서 좀 로컬라이제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달러가 강세더라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수치를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경제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골드가 1700선 아래로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금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700선을 좀 강하게 넘어서려는 시도들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1701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야신 해설위원님 관망 그리고 선우 트레이더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선우 트레이더의 의견 먼저 확인할게요. 네, 부담스러운가요?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 부담스럽진 않은데 그냥 뭔가 약간 이렇게 차례대로 톡톡톡 맞을 느낌 것 뭔가 같아. 약간 순서 같긴 해요. 아, 1, 2, 3 이런 그런가요? 느낌인 건가요? 근데 어쨌든 네. 이제 골드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한 2주 전부터 골드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골드가 이제 잘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다행인데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은 나왔죠. 조정은 나왔는데 1700선이 세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800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그냥 매매로 이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1700을 기준으로 그냥 이제 진입을 하셔서 매수하셔서 짧게 보실 분들은 뭐 1720, 174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손절 같은 경우는 일단은 90까지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1700선 기준으로 뭐 짧게 들어가실 분들은 1720선, 1740선 이렇게 좀 보시라고 이야기하셨고 손절은 1690선까지 좀 짧게 보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1685선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흐름이긴 한데 고점 조금씩 높여가고는 있는데 여기서는 좀 어떻게 진입해 볼까요? 사실은 이런 자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입을 하는 자리예요. 일단은 매수로. 네, 매수로 네. 진입을 하는 자리고 일단 손절 라인 자체가 짧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는 굉장히 넓게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손절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들은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지금도 일단은 손절 대비 목표가들이 확실하게 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진입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골드 지금도 진입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좀 짧게 이렇게 1720, 1740 이 정도로 볼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1800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진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사실 네네. 선물이라는 게. 근데 지금 만약에 포지션을 잡으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본인의 자금 여력이 된다면 두 계약 정도를 들어가서 단기적인 수익도 챙긴 다음에 손절 라인을 짧게 잡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손절이 나가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자리들은 진입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두 계약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는 좀 오래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략을 이렇게 주셨는데 뭐 여유가 좀 되신다면 두 계약해서 한 계약은 뭐 조금 짧게 보고 하나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야신 해설위원님은 골드도 관망 주셨어요. 아니요. 아닌가요? 이게 관망이 왜 관망이냐면 네. 사실은 저희가 오늘 1685에서 매수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수익 많이 중에 내셨겠는데요. 네, 지금 저희 정회원 분들이 좀 어, 보고 네. 계시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1685.0을 제가 매수 라인을 드렸어요. 와, 그래서 네. 지금 1차 목표가 1705였고 2차 목표가 1710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1708까지 좀 찍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하지만 추가적인 3차 목표는 1720입니다. 1720이니까 지금 각 입절 대응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그대로 입절 대응하시고요. 또 신규로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곧바로 제가 업을 들면 바로 들어가실까봐 라인을 좀 잡아드리려고 네. 다시 한번 눌림에서의 1695라인대에서의 단기적인 매수, 손절 25틱으로 좀 설정해 드리고요. 좀 선진입 조금 더 하신다 치더라도 1697라인. 그래서 1700 아랫 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가능은 해요. 하지만 네.
큰 일봉상으로 보시자면 아직 하방 경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꺾어 올린다면 강하게 오늘 반등을 준다면 추가적으로 저는 조금 미래를 좀 높게 본다면 멀리 본다면 1,900불대까지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팔라듐 같은 경우 2,700, 2,800불까지 찍었는데 그때 골드나 실버 같은 경우 가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수 선물이 이제 같은 어떤 호흡을 맞춰서 선물 올라갈 때 같이 안 올라갈 때가 많고 지수 선물 올라갈 때 골드가 하방이 나오는 적이 지금 많죠. 원래 최근에 흐름이 혼동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지수 선물 올라가서 또 같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동시켜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는 좀 주의를 좀 기울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250틱 이상 수익이 네,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1720선까지 보셔라. 하지만 눌림 매수. 단기적으로는 오늘 라인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이미 1685선에서 매수를 한번 들어가셨고요. 거의 너무 오늘 저점 정확했어요.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역시 야신이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단은 매수이기는 한데 바로 들어갈까봐 일단 관망을 드셨고 조금 더 눌려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눌려줄 때 1695선까지 97, 95? 97? 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 진입해보는 전략 일단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선호 트레이더가 1720선 이야기하셨는데 야신의 설녀님도 1720선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전략 드렸으니까 오늘은 골드 매수 쪽으로 한번 트레이딩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저희 유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는 일봉상으로는 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대비해서는 제 차트상으로는 0.07% 하락이라고 나오는데요. 1.088선 지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던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관망이네요. 이번에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에는 야신의 설녀님부터. 네,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최근 지금 한 3일 정도, 4일 전에 급반등을 했다가 지금 이틀 동안 지금 크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거의 누워있는 형태예요. 유로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를 제가 보여드렸고, 유로 같은 경우 일봉을 지금 보시면 지금 크게 못 가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안 움직이는데 유로가 갈 수가 없죠. 그죠? 물론 유럽 시장의 또 그 미국 시장의 급반등보다는 유럽 시장의 급반등이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불과 이번 주 내에 분명히 조정 기간이 또 한번 온다면 달러 인덱스에 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해서 유로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재미없는 구간이에요. 크게 변동성이 없어서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네. 유로 뭐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단 쪽은 1.08600 내외 단기 하단과 상단은 1.09500 정도의 단기 박스 구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단에서의 매수와 그리고 상단에서의 뭐 매도 같이 가능하다. 유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틱당의 밸류가 지금 6.25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뭐 크게 급등, 급락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좀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시니까요. 근데 조금 변동성은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망 의견 주셨지만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단기 박스 구간 형성을 할 텐데 1.08600선 그리고 고점은 1.09500 이렇게 좀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는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선호 트레이더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유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가격이 수렴하고 있고 점점 변동성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야신님이 얘기한 거랑 같이 굳이 지금 이 시장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별로
재밌진 않을 것이다. 다른 종목들이 워낙 지금 확실한 방향성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방향성이 좀 더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는 일단은 유로 같은 경우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관망 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수는 안 보시고 그냥 매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오시면은 매도 보시고 그것도 굉장히 짧게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가격을 제가 일단은 정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로에 지금 제가 아예 매매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 쪽은 아예 저도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좀 더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유로 같은 경우는 수렴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근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좀 적습니다. 변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다른 상품들 조금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좀 유로 같은 경우 진입을 했을 때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반대로 오일 같은 경우는 변동이 너무 커서 관망을 좀 하는 게 좋겠고 유로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수익 재미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가요? 좀, 네. 너무 재미는 재미죠. 일단 네, 수익을 네. 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유로는 화끈하게. 일단 관망 전략을 두 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선우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 매수보다는 매도 쪽이겠다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아까 달러 인덱스 이야기하셔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1950님 문자로 질문 주셨는데 달러 인덱스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달러 인덱스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달러 수요가 좀 많이 몰리니까 지금은 그래도 100 아래에서 뭐 많이 올라왔지만 100 아래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요. 제가 정말 잘 분석하는 게 달러 인덱스예요. 근데 전달에도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월봉인데 상단에 거의 104 정도의 상단과 그리고 하단에 94.79대까지 이 요놈이 안 없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달 4월 달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제 이거 주봉인데요. 지금 현재 주봉상 봐도 지금 달러 인덱스는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뭐 전주, 저전주, 2, 3주 전에는 변동성이 무지하게 컸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수 선물에 조정이 나온다면 달러의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서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지수 선물의 움직임을 좀 잘 파악하시고요. 제가 달러 인덱스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뭐 이거 아니고요. 지수 선물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달러에 오히려 반등이 올 거다. 하지만 부양책으로 인해서 지금 달러가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안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요. 그런 뉴스에 찍어내면 수천 조를 지금 찍어내는데 내려갈 거다 무작정. 그러면 유로는 올라갈 거야. 지금 막연하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유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유로 쪽에 또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그쪽에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양책과 달리 그리고 달러화를 추가적으로 계속 찍어내는 문제와 달리 지수 선물에 하락이 나온다면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급반등 올 수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네. 좀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는 지수 선물이 좀 조정이 나온다면 달러 인덱스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셨고 선우 트레이더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야신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트럼프나 이제 연준에서 이제 부양책 내놓으면서 달러가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는 일단 가격이 한 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 현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은 계속 유지해 줄 것 같고 네. 당분간은 달러는 계속 강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실 달러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달러 인덱스 질문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지금 마칠 시간이 거의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짧게 속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제 유가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얘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감소로 인해서 특히 미국 저장소에 보유된 석유량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SEB의 수석 전략가인 실드롭이 이 WTI와 브렌트유가 지금 아주 심각한 콘탱고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콘탱고 상태가 원유 트레이더들이 앞으로 유가가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믿고 지금은 좀 홀딩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팔게 될 거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드롭은 지금 석유 수요가 하반기에는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재고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장 문제는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브렌트유가 해안 쪽에 있어서 저장소에 접근하기가 쉽지만 WTI는 육지 쪽에 있어서 재고가 좀 물량이 더 쌓일 수 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브렌트유랑 WTI의 이 가격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 WTI 이 텍사스산 원유가 조금 더 저장소 쪽으로도 그렇고 급락이나 가격 쪽으로도 그렇고 브렌트유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이 전략가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유가에 관련한 소식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